자, 먼저 송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유럽을 떠나서 지금 대한항공, 한국 국적 설령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비행기는 비행기 국적에 따라서 그 일단 들어오게 되면 한국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올보로에서 다시 암스테르담 와서 암스테르담에서 서울 인천공항으로 오는 그 비행기에 타는 순간 현지에 가 있던 지금 검찰 관계자들이 체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체포 영장에 의해서 발부가 됐기 때문에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했다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원래는 저희가 많이들 예측하기를 임의동행을 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체포를 할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 이유가 뭐냐면은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쉽게 말하면 만 이틀 동안만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석방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에서 한국까지 오는 시간이 거의 11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48시간 중에 11시간 빼버리면 실제 조사할 시간은 지금 하루 반 정도 채밖에 되지 않죠. 그렇지만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럽에서 지금 체포를 했다는 것은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한 하루 정도 그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나름대로 그 검찰로서는 그 정유라 씨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만반의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조만간 지금 한두 시간 내지는 30분 내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바로 원래는 그 출입국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출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오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여권을 무효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나오는데 출입국 절차를 확인한 다음에 보안구역 내에 지금 언론과의 어떤 그 포토라인에 서는 절차를 거쳐서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특수 일부로 지금 압송할 예정이다.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유라 씨가 이제 덴마크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좀 화면에 담겼는데 그 모습과 표정을 두고도 좀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특히요, 2030 세대들은 이 화면을 보면서 엄청 속상했을 거예요. 사실 무슨 어디 놀러 가는 아무리 철부지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도 강제 송환되는 입장에서 옷차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최순실 씨가 지난해 10월 30일 날 귀국을 해서 31일 날 이제 긴급 체포 구속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하면서 벗겨진 신발이 명품 신발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정유라 씨도 제가 볼 때 상황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언행을 보면 좀 제멋대로인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우리 금수저 논란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이게 촛불 집회의 기폭제가 됐는데 돈 없으면 니네 부모 원망해라. 저도 그 부분이 제 자식을 포함해서 굉장히 가슴에 못이 박히는 말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정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얼마나 마음대로 편하게 살았으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놓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차림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기내에서 좀 특급 경우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도 좀 비판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뒤에 부분을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까 기내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화장실을 아예 쓰지를 못하게 했다든지 또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하는 코펜하겐에서 암스테르담 이동하는데 별도의 트랩을 이용했다든지 또 일반인들이 사진 촬영하는 것을 아예 KLM 항공사 측에서 아예 제지를 했다든지 너무 무례하게 특급 호송을 한 그런 결과들이 나고 또 일반 취재진의 접근도 아예 처음부터 강하게 막아서 정말 누구를 위한 이렇게 호송 작전인가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특급 경호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이제 제일 뒷자리를 하는데 뒷자리는 거의 다 블로킹화 시키고 아예 화장실도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은 너무 과잉 보호 아닌가. 이것은 죄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무슨 VIP를 의존한 듯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올보로 법원에서 조사를 받고 할 때 어땠습니까? 잠깐 쉬는 동안
한국 언론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직접 인터뷰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법 당국 같은 경우에는 뭐 벌금을 물린다 그런 얘기가 있었듯 어떤 이 사람이 보면은 그 한국으로 온 과정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 또 그 덴마크, 한국이 3개국의 사법 공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는데 결국 그 비행기 안에서 혹시나 소란이 이루어질 것을 미연에 방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는 부분도 없진 않아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한국에 와서 조사를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진 촬영이 적발될 경우에 강제로 내리게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능한 원래 건가요? 기내에서 예. 뭐 사진 찍는 거야 어떻게 맞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기내에서 그 방송을 하면서 만약에 사진을 못 찍게 하고 사진 찍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압수하겠다라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진 찍으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사진을 찍었는지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은 기내에 있는 사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 나름대로 어떤 내부적인 어떤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좀 지나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타는 분들도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타는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의 어떤 질서 유지와 개인의 어떤 행동의 자유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이 자주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거기다가 한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가 공조하는 과정에서 조금 원천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좀 불편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좀 더 기내에 있는 분들이 좀 이해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예. 앞서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른쪽은 이제 정유라 씨가 당시에 이제 카메라에 포착된 상황이고 왼쪽을 보시면 지금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정유라 씨가 저쪽으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뭐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니까요. 기내에서 그 정유라 씨와 함께 탄 그 취재진으로부터 송환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소감을 물어봤는데 정유라 씨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좀 입장을 내놓을까요? 그 포토라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출구가 인천공항에 내는 출구가 여러 갈래입니다. 그중에 보안구역으로 해서 나오는 갈래가 있습니다. 그 길로 나오면서 취재진한테 잠깐 동안 그 어떤 인터뷰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입장 표명을 하고 나와서 바로 예.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최순실 씨도 물론이지만 보시면 가만히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본인에게 조금만 불리하면은 대답을 안 하고 예.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면은 모르셉니다. 제가 볼 때는 모녀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똑같습니다. 하는 행동이나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 변호인단의 조력도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입맞추기를 통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다 가닥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가 하면 정유라 씨가 사실은 항소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포기를 하고 이제 돌연 국내 송환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엔 좀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대체 왜 지금 왔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통 같은 경우에는 본인으로서도 이른바 비가 내릴 때 소나기는 피하자라는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구속 사건 해봤자 엄마에 대한 재판도 올해 내지는 올 그 가을이면 끝날 수 있는데 그때까지라도 어떻게 버티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덴마크 법원이 끝나다 보면은 유럽 인권위원회까지 제소할 수 있어서 상당 부분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다는 것은 전략적 판단 첫 번째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나름대로 어떤 그 모르쇠 전략이라 했을 때는 다른 어떤 검찰의 예봉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 있을 것이고 예.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만 뒤에서 지금 엄마가 한국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떤 사정에서 계속 그 유럽에 체류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툴 그럴 여력이 떨어졌다고도 볼 여지가 없지 않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하면은 또 그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지금까지는 모르쇠했지만 그 사이에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앞에 가서 이제부터 나가 역사 앞에 한국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을 가능성도
정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마 그 우리가 검찰에서 처음 어떤 조사에서 정유라 씨의 어떤 그런 들어오게 된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할 것인데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추측에 어떤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서는 이 정유라 씨, 최순실 모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붙일게요. 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법리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지난달 4월 19일 날 덴마크 법원에서 그 강제 송환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2심에 해당되는 항소심이 6월 9일 그러니까 이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결정이 내려진다 그러는데 대강 알 수가 있어요. 또 강제 송환 결정이 된다는 그 기류를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딱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그 지역에서 그 있었던 기간 지금 구금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한국에 오면은 형량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중복역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체포영장 자체가 2023년 한 여름께까지 길게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라고 나름대로의 셈법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쯤에서 정유라 씨 혐의를 좀 짚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 지난번 12월 달 크리스마스 직전에 그 한국에 들어와라 하는데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받은 혐의가 뭐냐면은 이화여대 입시와 그리고 학사에 대한 특혜 그것이 그 우리가 형법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데요.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해서 지금 기소 중지가 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 그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과연 그칠 것이냐 했을 때에 지금 현재 법조계에서의 중론은 그것 플러스 아시다시피 이 그 정유라 씨가 문제가 되는 게 왜겠습니까? 삼성에서 정유라 씨의 말을 타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보면 굉장히 명마를 지원하고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20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약속을 하고 실제로 한 90억 원 정도가 한국에서 독일로 돈이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지금 뇌물죄로 기소가 돼서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얽혀 있는 상태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와 같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뇌물죄의 공범으로서의 어떤 입건이 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알고 봤더니만 독일에 본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났으며 어떤 식으로 정당하게 나갔느냐 했을 때에 지금 그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이고 정당하게 어떤 대출을 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른바 외국 어떤 그 화폐를 부당하게 빼돌린 것이 아니냐 해서 외국환 관리법 위반 그리고 그것을 다른 형태로 바꿈으로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범죄 수익을 은닉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고 하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외국환 관리법 플러스 외국 그 어떤 그 범죄 수익 은닉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야 뭐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엄마 못지않은 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국내의 변호인을 선임을 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이제 인천국제공항 모습을 화면으로 이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인천공항 모습입니다. 정유라 씨가 이제 도착을 하면 저쪽으로 이제 모습을 보이겠죠. 정유라 씨, 국정농단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있습니다. 뭐 럭비공 같이 튀는 성격 때문에 검찰에서 또 이제 기대를 상당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유라 씨의 이 새로운 진술로 국정농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우선 뭐 정유라 씨에 대한 대체의 의견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현지에서의 기자들과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다. 할 얘기는 하되 안 할 얘기는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경재 변호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몰랐다. 엄마가 다 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삼성과 최순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삼성이 더 적극적이었다라든지 그런 어떤 자기 어머니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한테 이런
지점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승마협회 내부의 문제라든지 예. 박은호 전무의 문제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수사상으로 미진했던 부분이 커버가 되는 이제 그런 측면, 또 삼성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진술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새로운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럭비공처럼 치지만 자기 부모한테 해가 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죠. 네. 예. 네. 지금 이 시각에 이제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강제 송환된 정유라 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이제 실시간 모습을 화면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데 네. 대한항공 비행기 편이 보이는데 아직 정유라 씨의 모습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덴마크로 건너가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한 지 245일째죠. 네. 이제 정유라 씨가 모습을 보이면 저희가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또 보내드릴 텐데. 네.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인터뷰도 잠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난번 덴마크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좀 다소 엄마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번에는 좀 어떤 태도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아니 그때 덴마크에서 그때 인터뷰를 아주 어렵게 성사가 됐습니다마는 김 변호사님이 저는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거기에다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사실 그때 내용 중에 유심히 보면요 모르쇠로 또 그다음에 엄마가 다 했다 그러면서 일단 본인의 그 사법적인 부분을 피해가는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해요. 그때 당시에도 우선은 당장은 본인은 국선 변호사를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덴마크에서 가장 비싼 로펌에 또 인류 변호사를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푼도 없다 그랬는데 한 푼이 없는 사람이 행색입니까? 그리고 지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 해서 독일에 4억 원대 저주택부터 해서 상당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면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검찰에서 담당하게 될 검찰이나 수사관들에 이르기까지 이 정유라 씨한테는 그 본인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과 앞으로 내려지게 될 형량 그리고 그에 따른 지금처럼 행동했을 때에 가중처벌되는 것과 국민의 따가운 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시시켜둬야 돼요. 예. 지금 인천국제공항 모습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아직 정유라 씨 모습은 잡히지 않고 있는데 잠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기내에서 이제 체포를 했고요. 정유라 씨의 이 도피 245일 만에 강제 송환돼서 이제 지금 귀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호송팀은 기내에서 취재진 접근도 차단한 상태고 23개월 된 아들은 덴마크에서 부모와 함께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토라인 그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마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이제 화면에 잡히면 저희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안민석 의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정유라 씨로 인해서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들 진술 태도, 심경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이미 이제 많은 변호사들과 내부 논의 속에서 예. 이번 그 귀국 결정도 했다고 보여지면 생각보다 그렇게 변수가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재판이라든지 과정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까지 이 인물이 갖고 있는 특성, 즉 돌발 변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전과 다른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유라 씨가 행동할 그런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는 어쨌든 10개 이상, 15개 이상의 어떤 자기 혐의에 근본적으로 예. 거부하고 있고 입장과 최순실을 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수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최순실의 입장에서도 물론 본인에게 어떤 그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순실 입장에서는 정유라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 대충 본인이 담아 안고 가려고 하는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감정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언정 겉으로 보기에 큰 어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높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또한 그 의원님하고 거의 유사한 의견입니다. 그 아마 지난번 같은 경우에야 이제 그냥 그 뭐 자유롭게 인터뷰에 응했지만 이제 들어온다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지금 그 체포되는 순간 이게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포토라인 그 지금까지의 피고인들의 피의자들의 그 모습이 뭐였습니까?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하는 것은 검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가 한마디를 남기고 표표히 사라지는 모습을 대부분 봤는데 기본적으로 변호인으로부터의 어떤 조언을 받았을 때도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의견도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 근처에서 지금 거리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정유라 씨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돌발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네. 본인은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옆에 있는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어떤 주위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는 상황 속에서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비행기 모습이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비행기에 정유라 씨가 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착을 했고 이제 비행기가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이제 착륙을 하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하는 모습이겠죠. 네. 저 대한항공 기편에 정유라 씨가 이제 탑승을 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네. 이제 잠시 뒤면 공항에 도착을 해서 포토라인에 선 뒤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고 나서는 이제 정유라 씨가 저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트랩으로 이동을 할 거고 예. 아무래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가 또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항에 갔을 때 일반인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출국 검사를 다 하고 나오는 그렇죠. 쪽에 있는데 지금 그 언론 인터뷰에 TV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 보안구역 안에 들어가서 직접 나오는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바로 그 앞에 지금 그 카메라들이 모여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권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서 법무부 직원들이 이 정유라 씨의 어떤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 수속을 한 다음에 일반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내부에 있는 보안구역 내에서 그 언론과의 그 포토라인 내지는 간단한 인터뷰를 한 다음에 바로 다른 통로, 일반인들이 나오는 통로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권이 실제로 무효화가 됐다고 하면 뭐 출입국 심사가 따로 뭐 필요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예. 보통은 여권을 제시를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그렇죠. 여권이 무효화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가지고 있는 여권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적 사항이 확인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입국 절차, 그러니까 여권이 무효화된 사람의 입국 절차를 법무부 출입국 관리과에서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언론과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 비행기에 보면 일반 승객도 같이 이제 탑승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따로 뒤편에 있는 출구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앞서 이제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일반 승객이 먼저 내리고 그 뒤에 정유라 씨가 내리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제일 뒤로 보내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그 기본적으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클래스 내지는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중간 이후부터 이제 그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는데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도 제일 그 뒷꼬리 날개 쪽에 했다는 것은 결국 다른 분들이 다 내리고 나서 어떤 질서 유지가 확실하게 확보된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정유라 씨를 내림으로써 내부의 어떤 질서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아마 모든 그 공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는 지금 보여주지는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 법무부에서 어떤 경비 경호를 상당 부분 강화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법무부와 검찰 수사관들이 갖는 게 한 5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성 어떤 수사관이 가서 지금 거리에 옆에 있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 분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기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질서 유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미 완전히 다른 분들과의 어떤 정유라 씨와의 어떤 접촉을 차단하고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예. 정유라 씨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잠시 뒤면 압송이 될 텐데 사실 기내에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 여부가 좀 결정이 돼야 할 텐데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출발해서 한국까지 지금 거의 한 10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이제 남은 시간이 한 37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피의 사실을 다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유럽에 있을 때와 달리 한국에 들어와서 죄를 자백을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제 계속 죄를 부인을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중앙지검 특수일부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특수일부 부장인 이원석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재계 저승사자라고 할 정도로 특수수사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고 우리 그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탈탈 털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 기법이 아주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얘기를 할 때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사 기법 그리고 물증을 하면서 들이댔을 때에 처음에 본인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물증과 다른 어떤 다각도의 어떤 심리전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자백을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고민해야 될 상황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최 변호사께서 웃으면서 그 소위 탈탈 털린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만큼 이제 수사 기법이 탁월하다는 거겠죠. 어떻게 될까요? 이 수사 기법이 아주 중요한 그 상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유라 씨가 국정농단 전반에서 아주 중요한 대상자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이대 입학 및 학사 비리 등등으로 관련해 가지고는 업무 방해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은닉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경가법이나 외환관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법리적인 것도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안 하나하나가 큰 꼭지 3개 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 직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그 중간에 개입해서 실질적인 많은 역할을 하지만은 실질적인 소비자이자 사용자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상자고 사실은 정유라 씨가 진실을 말하겠다가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국정사건, 농단 사건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40년간의 인연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아마 정유라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하나하나도요, 내용적으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검찰의 그 수사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럭비공 같은 성격에 또 아무래도 이제 좀 밝혀질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 부분이 방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해 준 것뿐만 아니라 정윤회 씨 사건도 사실은 아버지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확장해 본다라면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부터 어린 시절부터 해고를 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대통령하고 살아왔느냐 뭐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가는 과정에서 전혀 예기치 않게 중요한 진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아마 최순실 씨도 불안해하는 요인일 겁니다.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됐을 경우에 정윤회 사건도 사실은 앞으로 재수사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일파만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자기 컨트롤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에서 최순실 씨는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지만 막상 검찰 앞에서 갔을 때 사실은 이게 나중에는 폴리바기닝도 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정유라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이 어디까지 진술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 아주 검찰의 수사 기법상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연동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경재 변호사가 있습니다마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예민한 부분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정유라 씨의 체포 소식에 이제 최순실 씨가 굉장히 불안한 심리라고 하는데 이제 정유라 씨의 소식에 따라서 좀 심경이나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제가요, 제 주변의 여성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딸에 대한
인간 본연의 특히 어머니로서의 사랑, 연민 이런 부분은 거의 가히 없는 끝없는 수준이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의 기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사실은 최순실 씨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르쇠로 일관했을 때 모든 혐의를 부인했을 때의 형량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유라도 그렇게 해줬을 때 자신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이 법정 대응이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노성철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럭비공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많이 회자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럭비공이라는 게 제멋대로 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정적으로 보면은 어떤 형량에 대한 엄중함 이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차원으로서 다시 돌아서서 진실을 밝혀서 아까 폴리 바게닝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본인이 보다 더 남은 인생을 빨리 나와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인식과 접근이 필요한 거죠. 네, 이제 일반 승객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 승객들이 모두 다 나오고 난 뒤에 정유라 씨도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저희가 혐의를 한 3가지 정도로 짚어주셨었는데 그 혐의에 예상되는 형량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죄가 인정이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받고 있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입니다. 한마디로 입학할 때에 이제 이 인터뷰를 할 때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들고 가서는 안 되는데 그걸 들고 와서 보였다든가 아니면은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것으로 돼 있고 어떤 시험도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시험에는 그 과정이 일반 이화여대 학사를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아주 높은 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백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은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것 이외에 지금 삼성전자의 뇌물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본인은 지금 모르쇠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어떤 공모 관계 속에서 행위 분담을 했고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는 부분이 밝혀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지금 금액이 70억 내지는 2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사형을 제외하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렸듯이 해외에 재산을 도피를 하고 그것을 재산을 은닉했는 것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방해죄 이외에 어떤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그리고 또 외국환관리법 위반 및 해외 재산 은닉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고 그중에 중한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실무상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내지 15년 정도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따르긴 합니다만 이 최순실 씨, 이 엄마인 혐의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같이 확인을 했듯이 일반 승객들은 나왔고요. 이제 정유라 씨가 준비를 하고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른쪽에는 취재진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검찰 쪽 경호원들 여러 분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앞서 이제 한 남성분이 저 입구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정유라 씨는 이제 잠시 뒤에 또 모습을 드러내겠죠. 인천공항에 이제 도착해서 현재 상황은 일반 승객들은 다 나왔고 정유라 씨가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면 또 이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봤을 때도 대한항공 비행기가 큰 거는 굉장히 큰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비행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중에 있는 지금 승객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승객이 아주 만성이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미 일반 승객들은 다 내렸다라고 보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아마 나오기 전에 최종적인 어떤 점검을 거쳐서 나올 것 같은데 아마 포토라인에 서기 전에 어떤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어떤 그런 내부적인 어떤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생각보다 좀 정유라 씨가 좀 모습을 늦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모습을 보이면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또 이제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잠시 뒤에 포토라인에 서면 좀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현지에서 탈 때의 얘기처럼 거의 말을 안 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예.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해서 이루을 게 하나도 없고요. 예. 굳이 한다면 아주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도의 얘기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 현 시점에서 이룰 예.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 기내에서 정유라 씨가 이제 체포가 됐고요. 정유라 씨는 도피 245일 만에 강제 송환돼서 지금 귀국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한 상태고 덴마크 경찰의 체포 구금 이후 151일 만입니다. 이제 검찰의 호송팀은 기내에서 취재진 접근도 차단한 상태에서 정유라 씨를 체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23개월 된 정유라 씨의 아들 덴마크에서 부모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정유라 씨 혐의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조사를 받고자 하는 혐의는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그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그 혐의를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그 수사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삼성의 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해는 200여억 원의 그 뇌물죄 그리고 또 그것 이외에 그 한국 재산을 그 독일로 몰래 빼돌려서 어떤 부동산을 샀다라는 것으로 이른바 외국환 관리법 위반 및 그 범죄 수익 은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저는 지금 현재 지금 저 상황을 보면서 저는 궁금한 것이 아시다시피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언론 노출됐을 때 그 위에 티셔츠를 입었는데 사람 얼굴로 이렇게 그 윙크하는 그런 모습을 입었는데 그와 같은 내역이 아마 그 본인한테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그 모습으로 지금 옷을 입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비행기 내부에서 또 그와 같은 비판에 있어서 옷을 갈아입고 다른 모습으로 조금 더 차분한 옷을 입고 나올지 저는 그것도 지금 현재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 정유라 씨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요. 저희가 앞서 몇 번 다루기도 했지만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좀 럭비공 같은 성격으로도 비유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향후 수사에 어느 정도로 좀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제 그 포토라인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취재진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설정한 구간인데 그런 차원보다도 자연스럽게 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뭐 진행될 거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고 본인들은 나와서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의례적인 발언 정도 한다면은 그런 정도 아예 침묵하거나 의례적인 극히 압축적이고 단순한 말 이런 차원으로 가고 곧바로 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걸로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예. 정유라 씨가 갑자기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또 올보르 지방법원의 송환 선고에 항소까지 제기를 했었는데 그 일련의 상황, 국내 송환을 받아들일 이유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든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었죠. 다들 기억하겠습니다만 그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한 그 방송사 그 기자들이 직접 찾아서 이 그 올보로란 정말 유럽에서도 북구에서 끝에 있는 데까지 찾아서 신고를 해서 이 부분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의 이와 같은 그 국정농단 상황을 보면서 본인으로서는 최대한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한국에 송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불복 소송을 했고 그리고 불복 소송을 함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형사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이른바 그 유럽에 있어서의 어떤 큰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 걸 보면은 최대한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했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한국의 법무부가 상당 부분 노력했는 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의 그 사법 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협의 같은 것들을 다 번역을 해서 그 독일에 있는 나라의 말로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그 자료를 계속 냈을 때에 재판부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이게 영장이 이게 풀려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계속 그와 같은 그 부분이 이 법무부에서 어떤 관련되는 자료를
화면을 계속 보낸 것을 본 이후에 이 아시다시피 1심 법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서 보낸 서류를 봤을 때는 한국으로 소환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정을 했었던 것이죠. 그 결정을 하면은 원래 한 달 내로 그 한국으로 소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변호인에게 항소를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좀 전에 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항소심 기간도 생각보다는 상당 부분 기간이 짧게 긴박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최초에 의도했는 것보다는 상당 부분 독일의 사법 절차가 상당 부분 빨라지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기다린다 해봤자 또 이것이 그대로 송환 결정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덴마크에서도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고 구금 상태에 있는데 한국에 가면 그것이 하나도 산입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전략적으로 한국으로 가는 그런 결정을 했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과연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마디로 그때 있는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지 아니면은 한국에 와서 정말 지금까지 있는 것을 그대로 낱낱이 얘기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정유라 씨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 쪽 관계자가 방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검찰 쪽 관계자가 정유라 씨를 데리러 그 안쪽 이코노미 지금 통로거든요. 이 이코노미 통로로 예. 들어간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잠시 뒤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체포 시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돼야 합니다.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암스테르담 비행기 기내에서 체포가 됐는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조사 시간이 충분할까라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은 체포영장에 의해서 일단 제시를 하고 예.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때 체포를 한 때로부터 48시간 동안 체포를 해서 질문을 하면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언론 보도를 봤을 때에 이 암스테르담에서 칼기를 탔는 순간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들어온까지 한 11시간 걸렸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한 30여 시간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수사를 해서 혐의를 만약에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봤을 때는 만약에 한국에 들어올 때 체포를 했으면은 6월 2일 날까지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12시간 전에 체포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한 다음에 이 특수일부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내일 내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현재 기내에서 입국 심사 검역 세관 검사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지연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구역을 나와서 출입국 절차를 거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무효화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림에서 봤듯이 오히려 나와서 어떤 입국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내에서 있으면서 기내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 직원들과 검역 직원이 가서 오히려 기내에서 이와 같은 출입국 절차와 검역 절차를 다 한 다음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착했는지가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출입국 절차 그리고 또 검역 절차 이런 부분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는 그와 같은 부분이 다 끝나면은 좀 전에 들어갔던 법무부 직원들이 나오고 그 뒤에 검찰 직원과 함께 이 정유라 씨가 마지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검찰 관련된 직원들이 들어갔고 잠시 뒤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떨까요? 정유라 씨가 앞서 이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포착된 모습에는 스마일 윙크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표정이 그래도 좀 밝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도착을 했거든요. 현실이 됐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누가 그런 사진 촬영을 하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평온한 상태에서 예. 사실은 그동안 이제 입국을 결심했을 때는 아이도 이제 거기 두고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나왔는데 막상 이제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하고 바로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 아마 그 전에 말하자면 암스테르담 공항이라든지 어떤 덴마크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달라지고 방금 우리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자기의 모습이 노출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밝은 티셔츠를 입었다는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다면 좀 옷매무새도 가다듬고 뭐 티셔츠는 갈아입지는 않나 하더라도 외투를 좀 껴입어서 그렇죠. 그 부분을 가릴 수 있고 좀 정숙하게 좀 자숙하는 분위기로 아마 마스크를 한다든지 좀 자기 스스로 좀 배제하는 그런 복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티셔츠는 좀 가리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야 생각해볼까요? 되겠죠. 예. 그래야 되겠죠. 사실 그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많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중에서도 20, 30대들은 정말 속상할 겁니다. 그 아무리 그 본인이 아직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가에 끼친 영향을 생각했을 때에 또 그동안에 그 파장을 생각했을 때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뭐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한 두 가지 부분은 저는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 하나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모든 게 보면은 법리적인 걸 짚어서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항상 합니다. 예. 아이를 독일에 남겨놓은 덴마크에 남겨놓은 것도 나중에 뭐 독일로 옮길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그 부분도 간단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오면은 국내법에 따라서 그 18개월 이상이 되면은 어머니와 같이 못 있게 되니까 어차피 못 있을 거 뭐 그냥 그 현지에 남겨둔 그런 법리적인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처음에 덴마크, 네덜란드와 여러 가지 호송 그 절차를 협의도 하고 공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호송팀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하면 이송팀인 것 같아요. 이송팀인데 그 덴마크하고 네덜란드하고 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는 법무부 직원들이 2명이 파견돼서 진행을 한 겁니다. 예. 검사라 그러지만은 법무부 직원인 겁니다. 실무자가 간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관이 3명이 갔는데 여기는 수사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면서 여기 도착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송환 절차까지 다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예. 마지막 순간인데 네. 이제 앞으로 또 뭐 예. 이제 나오는 모습이 제일 다들 이제 지켜봐야겠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한국과 덴마크 간 범죄인 인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좀 성사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 예전에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은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는데 그 일이 벌어지면은 그건 비극이죠. 결국 그 사이에 북구와 우리나라 사이에 큰 어떤 그런 인적 교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까지 사람이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덴마크에 있던 그 사람이 한국까지 도주해온 그런 케이스는 예. 사실 없었던 것이죠. 결국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숨어보려고 그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북구 중에 북구고 그 올보르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에서도 가장 북쪽에 한적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까지 사실 갔을 것이라고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중국 그리고 한국 일본, 한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필리핀 이런 경우에는 이 그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포들이나 어떤 우리나라 비즈니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종종 그 상당 부분 그런 그 성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이 몇 년 사이에 유럽 그러니까 단지 덴마크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이 세월호와 관련돼서 있던 몇몇 케이스 이외에는 덴마크에서는 제 기억도 이번에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는 계속해서 인천국제공항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정유라 씨가 2시 한 50분쯤에 도착을 했으니까 벌써 25분 가까이 지났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예. 현재 기내에서 입국 심사 검역 세관 검사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특수일부가 중심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특수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검 중앙수사부가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면서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대검 중수부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특수 어떤 수사 그러니까 고위직이라든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 범털들을 수사를 하는 1번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와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원석 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뭐 예전에 현대 비자금 사건을 비롯해서 한화 뭐 굵직굵직한 이런 그 대기업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있던 자리에 상당 부분 있었던 사람들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 맡았던 분이며 아시다시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면 조사까지 직접 하고 아시다시피 대면 조사를 한 이후에 우리 서울구치소까지도 4번 가서 조사를 했을 때도 직접 가서 했던 담당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자체에 초기부터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라 씨를 수사를 특수 일부에서 맡는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화여대 입시 비리만 관련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냥 형사부에서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런데 특수 일부에서 이 정유라 씨를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이 수사 사건의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어떤 나름대로 중앙지검 차원의 의지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이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어떤 추가 수사를 할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사건 배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제 다소 정유라 씨가 모습을 드러낼 시점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앞서 좀 어디로 입국할 것인지를 두고 좀 출입국 사무소와 잠시 입장 차이도 있었는데 예정대로 지금 보시는 공항 내부 보안 구역을 통한 입국이 이루어지면서 좀 기내에서 입국 심사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국 심사가 좀 늦나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뭐 업무차 좀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해외 와서 개인 입국 심사 자체 같은 경우에 여권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권 미리 이제 했다고 하면 제시함으로써 그렇죠. 전자 여권이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이 되는데 지금 여권이 무효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지금 임시 여권을 발부받아서 들어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여권이 무효화된 사람을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입국 수속 절차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서류 절차에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또 하나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같은 경우에는 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건강 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고, 또 아까 유럽에서 출발할 때 보니까 트렁크 하나를 달랑 들고 오는 것을 봤는데 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정유라 씨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예측을 한 대로 티셔츠는 이제 보이지 않고 예. 외투를 잠고 나서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표정이 그동안 그렇게 오래 밝지 버텼는데 않습니다. 귀국 자, 결심한 이유는 현장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삼성 스마트케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상 본인을 위한 특별한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 끝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1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이화여대 입학부터 학점 그다음에 출석까지 특혜가 있었다고 조사돼서 입학 취소도 되셨는데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근데 가실 생각이 없으셨다 하셨는데 네. 들어갈 때 이제 승마복 입고 금메달 걸고 가셨다고 알려졌는데 그렇게 하라고 누가 조언해 주셨나요? 제가 단복을 입고 가진 않았고 단복은 다른 친구가 입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때 당시 임신 중이어서 단복이 안 맞아서 단복을 마지막 식사 때 이후로 단복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단복은 제가 입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입으셨고 그 메달을 들고 가라고 했던 건 그때 제가 이때만 들고 갔던 게 아니라 중앙대에도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메달 들고 가서 거기 입학 사정관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가지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된다고 해서 가지고 들어간 지난번에 송환 거부하셨을 때는 아들 이유로 거부하셨는데 이번에 그럼 부모분하고 아들분은 따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따로 들어.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부모분하고 아들분은 체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계속 안에만 있어서 아기만 일주일에 몇 번씩 본인의 봤기 변호사 비용도 포함해서 현재 치료 비용은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때문에.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언제쯤 입국합니까? 제가 아들 입국 날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 최순실 씨 재판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검색도 안 해보셨나요? SNS에서? 저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인 통해서 따로 연락 받으신 것도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 일이요? 네. 뭐 어머니가 재판을 아직 형을 받는 재판을 안 하셨다 그것만 들었고 나머지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그럼 과거에 본인이 돈도 실력이다라고 발언을 올리시면서 네, 제가 국민들을 그거는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정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그땐 참 어리고 너무 그때 제가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도 막 돈으로만 말을 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욱하는 마음,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아기가 있는데 제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속상할 것 같고 근데 그래서 그 아이가 현재 어떤 돈으로 생활하시는지 근데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그 파면당한 대통령 뇌물죄 혐의의 수혜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나 박 전 대통령에게 할 말 없습니까? 예, 어쨌든 제가 이런 일에 네,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울보르 법원에서 정치 보복의 잠시만 하나 더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시면 여전히 이거 하시죠? 유지하세요? 아까 가시고. 네, 정유라 씨가 이렇게 나와서 취재진들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네. 잠시나마 좀 정리를 해보면 아기가 혼자 있어서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귀국을 했다. 삼성 지원자 6명 중 1명으로만 알고 있다.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또 입학 취소가 당연하다. 또 임신 중이어서 단복을 안 입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된 내용, 녹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이 삼성 스마트케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상 본인을 위한 특별한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 끝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1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 이화여대 그 입학부터 뭐 학점 그다음에 출석까지 특혜가 있었다고 조사돼서 입학 취소도 되셨는데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근데 가실 생각이 없으셨다 하셨는데 네. 들어갈 때 이제 승마복 입고 금메달 걸고 가셨다고 알려졌는데 그렇게 하라고 누가 조언해 주셨나요? 제가 단복을 입고 가진 않았고 단복은 다른 친구가 입었어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때 당시 임신 중이어서 단복이 안 맞아서 단복을 그 마지막
식사 때 이후로 단복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단복은 제가 입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입으셨고. 네, 지금 정유라 씨가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이 되고 있는 그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이제 정유라 씨의 인터뷰 간략하게 들어봤는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고요. 이제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바로 이렇게 압송되는 모습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같이 들어봤는데요.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편하고 담담하게 또 그러면서도 말하자면 어떤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교정한 부분도 있고 전략적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 않는 부분, 어머니와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또 혹은 적답하는 부분 이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앞으로 이런 자세로 만약 검찰에 나가서 답변을 한다 그러면 의외로 많은 어떤 진술이 될 가능성도 많고 실제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떤 여러 가지 수사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잠시 전에 이제 호송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 녹화된 영상 잠시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관련돼서 역시 내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민감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전반적인 기조는 모른다인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서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갔을 때에도 뭐 특수도 일부도 있고 또 2개 부서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많은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고 저는 오히려 정유라 씨한테 당부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우리 국민 앞에 또 본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나이에 걸맞게 진실을 밝혀줘서 이 사건이 국정농단을 둘러싼 전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사실관계를 말을 해서 좀 진상규명이 되는데 또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본인에게도 가장 유리한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좀 그래야 되겠고요. 저희가 앞서 녹화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내드렸었는데 그 끊겨진 부분부터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출석까지 특혜가 있었다고 조사돼서 입학 취소도 되셨는데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근데 가실 생각이 없으셨다 하셨는데 들어갈 때 이제 승마복 입고 금메달 걸고 가셨다고 알려졌는데 그렇게 하라고 누가 조언해 주셨나요? 제가 단복을 입고 가진 않았고 단복은 다른 친구가 입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때 당시 임신 중이어서 단복이 안 맞아서 단복을 그 마지막 식사 때 이후로 단복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단복은 제가 입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입으셨고 그 메달을 들고 가라고 했던 건 그때 제가 이때만 들고 갔던 게 아니라 중앙대에도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메달 들고 가서 거기 입학 사정관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가지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된다고 해서 가지고 들어간 지난번에 송환 거부하셨을 때는 아들 이유로 거부하셨는데 이번에 그럼 부모분하고 아들분은 따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따로 들어.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부모분하고 아들분은 그 체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계속 안에만 있어서 아기만 일주일에 몇 번씩 본인의 변호사 비용도 포함해서 현지 체류 비용은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언제쯤 입국합니까? 제가 아들 입국 날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 최순실 씨 재판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검색도 안 해보셨나요? 뉴스에 대해서? 저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인 통해서 따로 연락 받으신 것도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 일이요? 네. 뭐 어머니가 재판을 아직 형을 받는 재판을 안 하셨다 그것만 들었고 나머지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국정농단 이런 가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대통령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그럼 과거에 본인이 돈도 실력이다라고 발언을 올리시면서 네, 제가 그거는 적이 있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그땐 참 어리고 너무 그때 제가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도 막 돈으로만 말을 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욱하는 마음,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아기가 있는데 제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속상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아이가 현재 어떤 돈으로 생활하시는지 근데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그 파면당한 대통령 뇌물죄 혐의의 수혜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나 박 전 대통령에게 할 말 없습니까? 예, 어쨌든 제가 이런 일에 네,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울보르 법원에서 정치 보복의 잠시만 하나 더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시면 여전히 이거 하시죠. 유지하세요. 정유라 씨 앞선 발언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현재 압송 중인 정유라 씨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관을 비롯한 호송 인력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취재진의 차량들도 좀 뒤이어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이제 정유라 씨의 발언 좀 들어봤는데 다소 덤덤하다고 해야 할까요? 좀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검찰에 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교과서적인 대답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 나름대로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성의 있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엄마로서의 모성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들어왔냐 했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아기가 혼자 가족도 없이 있는 것에 대해서 결국 한국에 들어서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엄마로서의 그런 나이는 어지만 엄마로서의 어떤 모정을 느낄 수가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내용 자체가 지난번에 있었던 그 지난 12월에 있었던 덴마크에서 인터뷰 내용과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컨대 이제 메달을 어떻게 보여줬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할 부분은 상당히 상세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화여대 입시와 관련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돈도 실력이다라고 했는 글 쓴 것에 대해서도 어릴 때 욱하는 마음에 했다라고 하면서 두 번 어떻게 보면은 죄송하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삼성과의 어떤 문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잘 모르겠다. 엄마로서부터 들었다라고 해서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고 또 하나 가장 핵심이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억울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와 전 대통령도 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전 대통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그리고 저는 억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 갔을 때도 자백한다라기보다는 본인에게 어떤 객관적으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항변을 하겠지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모든 것은 엄마에게 엄마가 결정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는 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잘은 모르겠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약간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 혼자만 받은 게 아니라 6명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퍼즐을 자기도 맞추고 있다. 잘 안 맞춰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인지하지도 못했다. 나는 아직 어린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단 애 엄마로서의 어떤 모성애를 갖고 있다. 이런 자기가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국민에게 어떤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유발하고 이런 계산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준안 표결과 또 정유라 씨 강제 입건과 관련해서 세 분과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곧 검찰에서 정유라 씨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뭐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아마도 체포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모든 사건에서 특히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성실하게 진실대로만 말해줘도 이번 이 국정농단을 둘러싸고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사실관계, 특히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진상규명과 우리가 좀 더 과거에 더 이상 안 얽매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역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그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담담하게 또 혹은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많은 검찰의 어떤 제시하는 입증 자료를 통해서 사실은 본인이 생각지도 않게 많은 어떤 답을 해낼 수도 있지 않느냐. 예. 아까 우리 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분하게 숨김없이 얘기하는 것이 가장 말하자면 자신에게도 이롭고 또 앞으로도 좀 더 자기 스스로의 결과에 대해서도 좀 가볍게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